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기출지문집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계약서 작성부터 하는데 1번 개업공예사 갑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여기 이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지, 중개를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개업공에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사용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서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니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예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에 드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예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에 드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X.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9번은 물건의 인도 일시 역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10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된다.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당해 중개기란 소속공예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예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가 되겠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분사무소를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여기 이제 책임자로 나오면 동그라미고 대표자로 나오면 X가 되겠죠.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계약서는 당해 중개행위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예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예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개업공예사 갑과 참여한 개업공예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부 다 서명 날인에 관한 이런 부분인데,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개업공예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이니까 동그라미.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예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 5년이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 측에 교부하고 3년. 3년은 아니죠. 5년입니다. 그래서 X. 개업공예사 갑이 작성하여 거래당 측에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 5년이면 동그라미. 개업공예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 5년이니까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계약서 전부 다 몇 년 보관해야 된다? 5년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고 3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개업공에서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에 처한다. 1-1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취소서에만 해당이 됩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 정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개업공회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 정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X가 되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서반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 정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업무정지처분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번. 다음 중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X표 하시오. 물건의 인도일시 동그라미, 권리 이전의 내용 동그라미, 거래금의 지급일자 동그라미, 개업공회사의 계약서 서번 보존기간 X가 되겠죠. 요건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동그라미,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당사자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동그라미, 여기 이제 그 밖에 약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 이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개업공회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 개업공회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 중개인을 할 때이죠. 이때는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가 됩니다. 개업공회사 등이 아닌 제3의 중개인이, 제3의 중개인이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됩니다. 요거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회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재산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개업공회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재산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재산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재산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이 지문들은 전부 다 개업공회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지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개업공회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되죠. 주관적 의사 이렇게 하면 X가 되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회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것도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여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회의되는 것은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개업공회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업무 개시 후 즉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개업공회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역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업무 보장을 설정이 되는 시기에 관한 지문인데 업무 개시 전 이렇게만 나와야 맞는 거지 다른 형태로 변형되면 다 틀린 겁니다. 1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장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X. 업무 보장은 설정해야 되는 거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맞습니다.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맞죠?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1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예사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 하는 경우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2억 이상이고 분사무소 하나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씩 추가로 설정하니까 분사무소 1개를 설치했을 때는 총 3억 원 이상이 맞는 겁니다. 18번 개업공예사가 보증을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보증의 변경이죠. 보증의 효력기간 중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동그라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에서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맞습니다. 동그라미.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지문들은 전부 다 보증의 변경은 보증의 효력기간 중이고 그 다음에 재설정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21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예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까지 살펴봤고 22번입니다. 개업공예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예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면 맞는 거죠. 동그라미. 회수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예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개업공예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예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5년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25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예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입니다. 그러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가 됩니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하는 경우 개업공예사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X. 개업공예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하는 때는 10일 이내에 10일이 아니라 15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X. 개업공예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하는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겠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하는 때는 30일이 아니죠. 15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공탁금을 보전해야 한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개업공예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15일이면 맞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 되는 거죠. 개업공예사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개업공예사는 며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 개업공예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하는 때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개업공예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33번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 정원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개업공인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가 거래당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업공인사는 업무 보증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요게 포인트가 돼서 이제 이렇게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가 됩니다. 1번 개업공인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는 거래당사에게 권고만 하는 것이고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고의 결정권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아니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X. 개업공인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정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누구 명의로 예치할 때, 여기 개업공인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보증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6번 개업공인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수익 예치금과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 그러니까 개업공인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수익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보험업부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보험업부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 명의로, 법원은 아니죠. 법원은 예치명의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13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제도,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요 예치 명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요거를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사는 거래당사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명의, 공제사업자, 그러면 예치 명의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니까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매 시험마다 한두 문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1번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토지 중개 대상물이니까 동그라미.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법인 아닌 개업공인사가 중개상물 외에 건축자재는 중개상물이 아니죠. 매매를 업으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X가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가 전부 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된 임무, 건축물,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축물, 이 중개대상물,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건축자재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사원이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개업공인사 등의 금쟁에는 개업공인사 등이니까 이게 이제 사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에 해당이 된다. 9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지문은 개업공인사가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알면서가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말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하고 여기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요거는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X. 중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를 얼마를 받든 금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금쟁에 해당된다. 이게 판례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여기서 중개상물의 가격은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숨기고서 이 계약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으로서 금쟁에 해당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15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면 요거는 금지되는 증서가 되는 거죠.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상가존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 인쇄해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이건 분양계약서니까 이미 분양을 받은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가 됩니다.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이건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17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 분양계획이 이미 체결된 후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요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지 금지되는 증서가 아니죠. 개업공인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가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도 금쟁에 해당된다. 이게 판례가 됩니다. 개업공인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임원이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개업공인사 등의 금쟁이니까 임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X. 여기서는
다른 개업공예시의 중개에 의해서 임차했으니까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2번 자기의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X가 되겠죠. 중개의뢰인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우리나라 판례가 됩니다. 2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를 받은 개업공예사 의뢰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예사 을이 매수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예사 병해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요거는 다른 개업공예시의 중개에서 거래를 했으니까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6번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요거는 한쪽만 대리했습니까? 양쪽을 대리했습니까? 중개의뢰인 한쪽만 대리한 거죠.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니까 X. 일방대리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7번 개업공예사가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X.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을 알고도 개업공예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요거는 투기조장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을 개업공예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채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전매차익을 남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3에 처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32번 중개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이게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 이렇게 하면 금지되는 증서가 되겠죠. 그래서 3-3에 해당이 됩니다. 1-1에 처한다니까 X가 됩니다.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요거는 1-1이죠. 3-3에 처한다. X가 됩니다. 개업공예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직접 거래니까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X. 그래서 개업공예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했어도 효력 규정은 아니니까 그 거래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개업공예사가 금지행위로서 3년 이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이건 이제 작년에 새로 첨가된 규정이 됩니다.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31위 시험에서 나온 건데 법령 그대로 뺏겨갖고 지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8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이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역시 새로 첨가된 규정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이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역시 이제 31위 시험에서 법령을 그대로 뺏겨갖고 이 지문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부터는 개업공예사 등의 업무 방해 행위가 됩니다. 40번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예사 등에 대한 중개거래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3-3에 처한다. 동그라미.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에 대하여 시자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예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3-3에 처한다. 동그라미.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3에 처한다. 동그라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3-3에 처한다. 동그라미. 누구든지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3에 처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40번부터 44번까지 요거 5개 지문은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방해 행위, 작년에 새로 첨가가 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이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가 이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방해 행위, 요거는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실무교육 얘기인지 연수교육 얘기인지 직무교육 얘기인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얘기인지를 요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한다. 동그라미. 2번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이사가 실시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1년 이내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요거는 요 위에 3번 지문하고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똑같은 취지가 됩니다. 폐업신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6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1년 이내입니다.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동그라미. 1년 이내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기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거는 아니죠. X.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누가 실시하는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로 이해됩니다. 9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 살펴봤고, 10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X가 됩니다. 사원임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사원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겁니다. 11번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되려는 자는 이 실무교육 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X가 되겠죠. 그러니까 28시간을 26시간으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만든 거죠. 조금 치사한 거지만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X가 되겠죠.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실무교육은 이건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이 사전 통보의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맞는 겁니다. 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등록관청 그러면 벌써 X가 되겠죠. 연수교육의 교육실시권자는 시도의사지 등록관청이 아니죠. 교육일 7일 전까지 이것도 X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18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X. 소속공에서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이 연수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회사 및 소속공에서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으러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개월을 1개월로 바꿔서 틀리게 지문을 만든 겁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회사 및 소속공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인에서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되고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24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인에서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이 아니라고 했죠. 연수교육도 아니고 그래서 X가 됩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X. 이건 직무교육시간이지 연수교육시간이 아니죠. 연수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관보에 공고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X.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X가 되겠죠. 이건 실무교육시간이지 연수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맞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 이건 벌써 틀렸죠. 중개보조는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1년 이내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3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X가 되겠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33번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거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X. 수강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등록관청은 개업공회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X. 등록관청,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 전부 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회사 등의 교육 36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회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업공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